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의 이준영입니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에서도 보면은 홈코노미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고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행동이라든가 또 경제현상, 또 재택근무 이런 다양한 이슈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원격 근무라든가 리테일에서의 그런 언택트 전환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현상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온데맨드 비즈니스에서의 어떠한 변화 양상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고객들에게 좀 더 맞춤화 시켜줄 수 있는 초개인화 비즈니스가 어떻게 또 전개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죠.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멘탈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산업적인 접근, 방법, 솔루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했고요. 그게 또 이제 사회적인 측면 또는 정책적인 측면, 국가적인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 파괴라든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어떤 자연환경의 파괴 때문에 벌어졌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필환경, 친환경이라든가 또 에코라는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전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강력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을 공헌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앞으로든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요. 특히나 해외여행 같은 것들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동네라든가 우리 지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좋은 곳, 가볼 만한 곳, 또 쇼핑할 만한 곳을 가까운 데서 찾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로컬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로컬리즘이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또는 다채롭게 펼쳐지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로컬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이퍼 로컬리즘의 형태로 또 바뀌어가는가, 진화해 가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계층을 양극화 시켜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갈등 같은 것들이 더 강하게 불거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소비 시장에서의 그런 소비 양극화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게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계층 양극화, 소득 양극화, 소비 양극화로 벌어지기도 하지만 또 개인 차원의 개인 소비 함수 내에서의 그런 소비 양극화 현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 소비자들이 뭔가 지갑이 굉장히 얇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소비의 구조조정 전략을 실행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와 함께 또 하나는 스몰 플렉스라고 하는 가심비를 추구하는 이런 소비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양극화돼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책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죠. 네,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인 위축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이제 제한되고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불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목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불황이라는 게 지금 현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 예를 들어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었고 굉장히 그 이후에 어떤 리세션이라는 거, 불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렌드를 보는 관점에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다운 데이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유사했던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만들어지는 경제 위축이 어떻게 이 리세션 소비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또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도래하고 나서 이제는 사회나 문화나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뉴 노멀이 도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특징들이 표준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절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과거에는 악수 같은 것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악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서는 비주 인사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의 키스하듯이 하는 그런 인사법 같은 것들도 이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수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는 옛날 인사법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문화 같은 경우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양 문화권 같은 데서는 반찬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블을 돌려가면서 먹는 이런 식문화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문화의 새로운 뉴 노멀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회합, 그죠? 모이는 거 또는 교제하는 거, 사교가 전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온라인 예배 형태라든가 또는 어떤 성당에서는 어떤 신부님이 신도들한테 성수로 원래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초록색 물총을 들고 오시면 이렇게 찍찍 쏘는 이런 장면들도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패션계에서도 새로운 뉴 노멀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 서양에서는 또 이 마스크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알록달록 또 예쁜 그런 마스크 같은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동양에서 마스크를 받아들이는 것과 서양에서 마스크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르죠.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 쓰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을 막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쓰면 이제 도둑이나 강도 같은 것들이 연상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마스크를 잘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 패션을 통해서 뭔가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나타나는 거고, 최근엔 또 재미있는 게 그 첨단 기능이 들어간 투명 마스크 같은 것들이 또 출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서양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좀 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좀 이렇게 거부하고 좀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바이러스 산업 같은 것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살균이나 제균 관련한 산업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기청정기 시장을 넘어서 공기소독기라는 개념이 또 중국에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에서도 이런 소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살균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자동차 운전을 다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 50도 이상의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살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타게 되면 깨끗한 그런 청결한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이런 솔루션 같은 것들이 또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개발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안에 자외선 램프 같은 것들이 설치가 돼가지고 살균 기능을 추가하는 이런 또 컨셉 같은 것들도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 노멀의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피보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시프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 우버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공유 경제라는 게 남과 같은 물건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쉐어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또 감염병의 위험도 있으니까 우버 택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전에 마스크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카메라 인증샷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야지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또 대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뉴노멀의 시대를 대비해서
비즈니스를 피보팅한다고 하죠. 전환하고 시프팅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